해외 진출이라고 해서 스몰 브랜드가 아마존부터 들어간다? 이거 완전 위험한 겁니다. 싸게 팔았기 때문에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없어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없으면 재구매가 떨어져요. 악의 고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스몰 브랜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해외 진출은 꼭 필수 요소일까요? 요즘에는 만나는 대표님들마다 제가 어떻게 해외를 해요? 라고 하는데 정신 차리시고요. 해외를 할 생각부터 하시고 비즈니스를 세팅하셔야 돼요 라고 얘기해요. 스몰 브랜드가 빅 브랜드 되는 순간 해외를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몰 브랜드가 어차피 내가 커질 거라면 사업자 중에 꿈이 작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 결국엔 내가 맞닥뜨려야 되는 현실이니 지금부터 수출과 해외를 준비한다면 훨씬 더 자본을 아낄 수 있는 거죠. 스몰 브랜드가 해외 진출을 한다고 했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나라를 가든지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거에 대한 인증, 법,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준비하셔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건 행정적인 서류를 다 준비하지만 등록은 해외에서 거리가 생겼을 때 하셔라. 이게 되게 꿀팁인데 보통 해외를 나가겠다라고 하면 해외 법인도 세팅하시고 해외 뭐 상표권도 하시고 물론 상표권은 하시는 건 추천드리지만 그 외의 것들을 막 빨리 등록을 하세요. 근데 그게 연장되는 만큼 돈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에 박람회를 갔었을 때 모두가 인증을 다 준비해서 가야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맞죠. 맞는 말이야. 근데 저는 어떤 머리를 썼냐면 예를 들어서 상품 등록이라든지 FDA라든지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비건 인증이라든지 레퓨테이션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서류만 다 준비해놓고 등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이어가 야, 너 비건 인증 있어? 준비되어 있어. 당신이 오더하면 바로 넣을 수 있어. 요렇게 가는 거죠. 비건 인증은 유지하는데 돈이 들어요. 그 라이선스를 유지하는데 계속 등록 비용을 내야 되는데 아니 바이어가 사간다고도 안 했는데 해외 수출한다고 등록부터 해? 그건 틀린 거죠. 두 번째는 해외에 창고를 준비해야 됩니다. 주변에 대표님들이 자꾸 해외 주문도 받기 시작했대요. 응? 창고가 있으신가요? 아니래. 그럼 어떻게 보내시나요? 페덱스로 보낸대요. 페덱스가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싸요, 여러분. 해외에도 한국처럼 3PL, 다자 물류라고 하죠. 내 제품을 현지에서 배송할 수 있는 물류 창고를 구하셔야 된다. 근데 이건 사실 검색만 해도 그 회사의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가 있는데 내가 제품을 이 나라까지 보내는 데에 거의 대부분 아마 배로 보내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가는 동안에 물류 비용도 계산하셔야 되고 상하지 않을 제품인지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해외 수출을 염려한 브랜드 세팅을 초기부터 장려해드리는데 거기에서 가장 많이 짚어드리는 게 품목이에요. 내가 용기를 유리를 쓰잖아요. 물류비 무거워지고 깨집니다. 또 내가 과자를 만들면 질소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부피가 너무 커져요. 그럼 물류 박스가 커져요. 부피당 돈을 매기는데 그럼 나는 팔아봤자 100만 원도 안 되는 건데 막 컨테이너에 반을 채워야 돼요.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수출을 하고 싶다면 무리가 되지 않고 작고 용기는 유리가 아닌 그런 제품을 찾는 게 좋고 그래서 화장품이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사실 내가 어디서 팔 건지를 정해야 돼요. 해외 수출하면 모두가 아마존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참 저는 부분만 본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물류 때문이에요. 아마존이 물류 대행 서비스를 하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아마존만 생각하고 먼저 진입을 합니다. 근데 이랬을 때 문제는 아마존은 결국에는 플랫폼 사업자잖아요. 그 말은 30% 수수료를 떼어가고 15% 창고비를 떼어가요. 그리고 반품되면 그거에 대한 페널티를 또 다 돈으로 떼어가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날까요? 아니죠. 광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노출은 모두 광고 싸움이에요. 결국에는 내가 제품을 보내서 아마존에서 팔려면 55%나 60%는 떼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은 50% 떼어졌을 때 50% 남죠? 그럼 거기에서 물건값이 20% 빠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내가 미국까지 보내는 물류비가 또 있죠. 컨테이너 비용. 그럼 10% 뗀다고 쳐봐요. 고정비, 인건비. 자, 10% 빼요. 그럼 10% 남죠?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소셜미디어도 운영해야 되고 사진도 찍어야 되고 10% 날라가요. 없어요. 끝!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계산을 안 해요. 내가 물건값이 한국에서 3만 원이다 라고 하면 저는 미안하지만 1.7배를 올려서 미국 아마존 계산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서부터 내가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지를 세팅하셔야 되고 그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미국 아마존에서 아무리 많이 팔아봤자 망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해외에서 제일 잘 소위 먹히는 브랜드는 한국에서 온 것, K니스, K다움 요걸 되게 좋아해요. 현재 미국부터 시작해서 유럽까지도 한국인들이 세련됐다, 서울 사람들은 힙하다, 한국 제품은 싸고 가성비가 좋다 이런 인식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K만 붙여도 좀 잘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아직 K 제품이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K에 대한 구매 니즈는 매우 높은데 K가 아닌 차이니즈가 만든 K거나 유러피안이 만든 K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현지에 가면 K뷰리는 아는데 K뷰리를 어디서 사야 되는지 모르겠고 모두 이것이 아마존에 포진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업자들이 되게 놓치는 게 오프라인인 거예요. 한국은 이커머스가 이미 오프라인 커머스를 이겼어요. 근데 미국은 여전히 오프라인 커머스가 강세고 일본도 그래요. 이유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소위 내수경제를 얘기하잖아요. 이런 규모가 되는 나라들의 특징은 이커머스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오프라인에서 경험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사업자들은 모르니까 다 온라인에 가서 박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온라인에서 우리가 팔 수 있는 건 가격을 싸게 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싸게 팔았기 때문에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없어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없으면 재구매가 떨어져요. 다시 악의 고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스몰 브랜드 대표님들은 어쩌면 자본이 적어서 도전을 하기에도 좋은 거예요. 내가 혼자 가서 팔아보고 또는 뭐 콜드메일이라고 하죠. 어떤 플랫폼에 문의 메일에다가 내 물건 좀 네가 사갈래? 라고 물어본다거나 그런 시도들을 해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엄청 많이 도와줘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제가 그럴 줄 알고 이 유튜브 채널의 첫 편을 정부 지원 사업 편을 찍었어요. 정부 지원 사업에 해외 진출을 돕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해외 진출을 할 건데 정부 지원 사업을 안 한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부자라는 소리예요. 정부 지원 사업들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그런 것들 좀 따내셔라. 어떤 것들을 좀 유념해서 세팅해라 주의할 점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런 걸 세팅한 후에는 어떤 것부터 진행을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인프라가 깔렸다라고 얘기하죠. 이때부터는 소셜미디어밖에 없습니다. 인스타그램이 가장 싸게 할 수 있는 해외 진출인 것 같아요. 소셜미디어, 메타 광고, 영문 캡션을 활용해서 영어로 타겟팅을 해라. 예를 들어 전 그런 일들도 해요. 나는 세포라에 들어가서 언젠가 팔고 싶은데 내 브랜드는 세포라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내 브랜드랑 세포라에 들어간 브랜드들을 같이 사요. 태그를 다 겁니다. 그러면 세포라에 들어가 있는 브랜드의 인스타그램 담당자는 사진이 예쁘니까 끌어가요. 끌어가면 거기에 있는 친구들한테 우리 브랜드가 노출이 되겠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 식의 이제 머리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스몰 브랜드 대표님들께 응원 한마디 해주세요. 응원이라고 하기보다는 부탁. 꼭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신 사업 설계를 하셔야 된다. 해외 진출이 옵션이 아닙니다. 그냥 머스트고요. 더 엄밀히 말하면 우린 이제 수출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꼭 하시길 바랍니다. 달러를 벌어야죠, 여러분.